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태풍 바비가 제주도를 통과해 북상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많은 비,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오늘도 출발 새 아침은 여러분께 슬기로운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고요. 수도권 전 학교가 3주간 등교 수업이 아닌 전면 원격 수업을 시행하게 된 내용을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카, 북카와 함께하는 사건 와이파이에서는 기안 84 웹툰의 여성 혐오 논란이 연재 중단 운동으로 이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동호 소장이 준비한 스포츠 뉴스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요.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힘찬 목소리로 꼭 끼워 뉴스 전해주실 박철민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어떻습니까? 어제 확진자가 280명이 됐습니다. 네, 280명 신규 확진자가 생긴 건데요. 예.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0시 기준입니다. 국내 발생 264명, 해외 유입이 16명. 그러니까 지난 14일 103명을 기록한 뒤에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지역별로 서울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가 63명, 인천이 15명 순으로 수도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대전, 충남, 강원, 대구 순으로 기록이 됐고요.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16명 가운데 3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13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 내국인이 3명 있고요. 외국인은 13명입니다. 자,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앞두고 11월 3일 이전에 좀 내겠다고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봄에 나올 거라 이런 전망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오명돈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예. 내년 봄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희망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예. 그래 적어도 8개월 이상 걸린다. 네네. 네, 그런 식의 이제 어조였고. 네, 당장 올해 안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오래 걸린다. 빠르나야 내년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 위원장이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백신이 나오더라도 현재 팬데믹, 그러니까 감염병 대유행 상황은 쉽사리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재확산은 또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기준, 뉴 노멀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네. 우리가 이제 백신에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을 지켜내는 게 어떤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더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바이러스가 직접 폐로 들어가서 감염도 쉽고 중증 폐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쉬지 말고 예. 코로 쉴 것. 그러니까 코로나를 예방하려면 코로 쉬는 게 더 예방이 잘 된다. 이렇게. 예방하려면 코로나 숨쉬라고요? 네. 그건 제 말인데요. 예, 네, 아무튼 코로 숨 쉬는 것을 네. 강조했습니다. 코로 숨 쉬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의료 파업 결국은 가나요 보니까 네. 대한의사협회가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의료계 2차 총파업에 나섭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이른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이 사흘로 길고요. 또 전공의, 전임의, 봉직의, 그리고 개원이라는 게 이제 동네 병원까지 또 말하는 건데 예. 의사 전 직군들이 참여하는 만큼 1차 파업 때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파업 철회를 위한 의협과 정부 간의 막판 협상 어제 새벽까지도 있었는데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의료계 2차 총파업이 끝나도 전공의는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고요. 정부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 대책을 세웠지만 의료 진료 지원 체계에 대한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파업이 본격화되면 수술 건수 축소나 진료 그리고 입원 재환 등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뭐 2차 전국의사 이 총파업 집회를 원래 보통 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네. 뭐 여기 또 온라인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예,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예.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때는 여의도에 집회를 열었지만 이번 2차 파업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합니다. 예.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장외 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기로 한 건데요. 파업 첫날이 오늘은요. 오전 10시 30분부터 협회 임원진들이 논평을 하고 내일은 이제 전국에 있는 회장들이 차례로 출연해서 지역별로 현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일째 온라인 학술대회 또 투쟁 경과 보고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총파업 동영상을 통해서 전 국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총파업까지 가게 되는데 원래 간밤에 정부와 협상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 협의안 도출 과정에서 마지막에 전국민들이 반대해서 네. 결국은 이게 뭐 무산됐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 전면 전면 파업보다는 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을 조금은 그래도 의료계에 뭔가 큰 차질이 없도록 예. 전면적인 파업은 좀 예. 자제하겠다 이런 정도의 좀 양보는 하긴 했죠.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요즘 기업들이 개발자들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늘의 별 따기 아니 개발자 따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언택트 기업들이 개발자 모시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유능한 개발자들 업계에서 귀한 몸으로 대접을 받았었는데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자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어떤 식으로 뭐 경쟁을 그럼 하게 됩니까? 네, 우리 회사 들어오세요라면서 이제 입사 구애를 펼치는 예.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 업체는요. 개발 직군 입사자에게 축하금으로 5천만 원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고요. 다른 곳은요. 이전 직장의 최대 연봉 1.5배 이런 걸 제한하기도 하고 또 이와 별도로 1억 원 상당의 스톡 옵션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예. 입사 축하금 중 하나를 또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30평대에서 25평대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주기도 합니다. 네. 이 회사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아, 그까지는 모르시고요. 네로 시작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게임 회사가 있는. 네. 네. 예. 아무래도 자 기업마다 선발 인원도 뭐 대폭 그러면은 이쪽 IT 계열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 예. 공채가 시작되는데요. 이미 신입 공채가 진행 중인 회사도 있고요. 예. 기업마다 차이는 있는데 네로라는 IT 기업들 예. 개발자 채용 인원만 세 자릿수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근데 덩치가 큰 이런 기업들이 개발 인력들을 싹쓸이해 가면 네. 작은 스타트업의 인재난은 심해질 수 있다라면서 개발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출퇴근할 때 보통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런 말 많이 씁니까? 개통령? 아, 예. 이게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 강형욱 훈련사. 그분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아, 근데 이분이 개에 물리는 모습을 좀 못 봤는데 네. 개에 물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전파를 타기도 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들의 고민견을 강영욱 훈련사가 교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당시 문제의 개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강 훈련사의 허벅지를 공격했습니다. 계속해서 테스트를 이어가다가 예. 강 씨는 또다시 흥분한 개에게 다리를 물리고 말았는데 결국 훈련을 중단하고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했고 예. 이 모습이 전파를 탄 거죠. 제작진들은 이것을 편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를 하고 일단은 편집을 해서 내보내긴 했습니다. 또 그 큰 물림 사고가 아니라면서 안전 차원에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통령도 네. 결국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개가 공격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손 팔뚝을 내주잖아요. 예. 그게 기본인데 원래 이게 뭐 그런
그런 뭐랄까 대응할 걸려면 시간이 없었나 보네요 보니까. 네, 이게 큰 개다 보니까 예. 사람을 타고서 올라오는데 네.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밀치면 네. 그것을 이제 예.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을 막아주는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얼마 전에 그 맹견이 뭐 어떤 작은 개를 물어서 죽인 그런 끔찍한 맞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자, 그거는 뭐 개끼리 사고고, 네. 그것도 사실은 뭐 끔찍하지만, 근데 또 사람이 물리는 사고도 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예. 당시 그 소형견의 견주도 이걸 예, 뜯어 예. 말리다가 예. 다치기도 했거든요. 예, 예. 개물림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예요.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가 6,8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추산을 하면 2,300명 정도가 매해 발생을 하는 거고 하루 평균에 6명 정도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목줄이나 입막의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맹견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주분들은 정말 이런 개물림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국 사찰에서 뭐 보통 이런 거 운영 많이 하는데 템플스테이라고 하죠. 네네. 이것도 중단됩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템플스테이 힐링이 당분간은 중단됩니다. 9월 6일까지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면서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전국 사찰에 있는 템플스테이 137곳의 운영을 9월 6일까지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예. 코로나19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이 모두 멈춘 게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하순 이후에도 있었는데요. 네. 이 이후에 두 번째고요. 앞서 문화사업단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충남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을 오는 30일까지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꼭 기운 뉴스프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치권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급 대상 또 방법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의당에서는 그 2차 재난수당은 전 국민들에게 다 지급해야 된다. 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급 예.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난번과 동일하게 전 국민에게 그리고 지급 시기는 가능한 빨리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빨리라면 이를테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 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뭐 정치권 그리고 뭐 당정도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추석 전에? 하려고 하면은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1차 때와 달리 1차 때의 경험이 있고 그 1차 때의 어떤 효과나 성과 같은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뭐 이를테면 여당 쪽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뭐 선별적인 지급 이런 주장을 전반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 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장 명백한 이유는 역시 속도일 텐데요. 예. 일단은 그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용과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뭐 몇 퍼센트를 할지 뭐 70%인지 50%인지 이걸 선별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50%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예. 게다가 만약에 그 선별의 기준을 소득이라고 한다면 작년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네, 2차 때하고 동일한 문제
문제가 네.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올해 코로나로 손해본 사람들의 어떤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난점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이번에도 주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뭐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이재명 지사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방역이 없으면 지금 경제도 없는 그런 형국이고 굉장히 그 둘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재난지원금은 재난수당으로서 이 국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서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제 네. 그런 지원 대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의 방역 차원에서 이동 횟수를 빈도수를 줄여서 방역의 어떤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 지급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장혜영 의원께서는 이른바 특별 재난 연대세를 네. 도입하자 제안하셨습니다.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 특별 재난연대세 생각을 제가 했던 게 2차 재난수당 얘기가 나오면서 마음속에 많이들 걱정하셨던 게 과연 2차로 끝날까라는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게 정말 언제 딱 끝난다 이런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을 보아가면서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차로 끝나지 않고 3차, 4차로 가면 그때도 지금처럼 추경해가지고 매번 재난지원금 줄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시스템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재난연대세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나 개인들이 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언택트 시대를 맞아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나 네. 아니면 여전히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이번에 제대로 발휘해서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생태계이기 때문에 약자들에게는 더 힘들지만 이 약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그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랐거나 일정 금액 이상 아니면 이미 일정 수준 고소득을 얻는 개인이랑 기업을 대상으로 그 소득 증가분이나 소득에 대해서 5%가량 세금을 네. 부과해가지고 이제 그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이 재난을 피해 복구에 사용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는 층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이 기업 이윤이 늘어난 그런 곳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게 뼈대인 것이죠. 네, 맞아요. 근데 한시적으로 이번 네. 이제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를 일몰시한을 정해서 네.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네. 이제 세금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 또는 반발 이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네.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불신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특별재난연대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용처가 이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인 취약계층 그리고 네. 피해 복구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불신감이나 이런 걸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네. 사실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기본소득 위한 증세 같은 걸 말씀하기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장혜영 의원께서 최근에 성인지 관련 예산 사업에 국세청과 기재부가 뭐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 질타하셨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질타하셨습니까? 네. 일단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가의 재원이 이제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 예산 배분 구조와 규칙 그 자체를 약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배분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세청이 이 성인지 예산을 일단은 선정을 하고 그걸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 여러 사업 가운데 딱 한 개만
그 성인지예산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예. 그나마도 사업 달성률을 보니까 0%이고 작년부터는 아예 사업 자체를 선정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는 심지어 이런 예산 사업에 주모부처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정 사업 목표 달성률이 여전히 그 국세청이랑 똑같이 0%였던 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도를 도입해놓고 사실상 그거를 실현하는 거에 있어서 방치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중요한 사업 부분인데 이렇게 거의 방치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이 성인지예산이 도입된 취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 부처들에서 좀 이제 네.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한 개씩 이제 그 선정을 했었던 사업들도 뭔지를 보니까 막 모범 납세자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절반은 여성, 절반 남성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성인지예산이 성별로 구분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여성 할당을 뭐 실현해라 이런 종류의 기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성별을 통해서 존재하는 간접 차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걸 정하라는 취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업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좀 제대로 이 제도의 도입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좀 보여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성인지 관련 그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은 네. 관심과 실천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게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홈택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홈택스의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3분 빼고 200분이 좀 안 되는데 네. 다 여성분들이세요. 네. 그렇다면 이 상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한다는 거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유의미한 사업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 성인지적인 사업들을 선정하고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지원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이거는 반드시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주제를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그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이제 경찰에서는 수사가 좀 종결됐고요. 검찰의 송치 오늘 어제 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13개 뭐 혐의가 제기됐었는데 성추행 혐의 빼고는 이제 상당수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부실수사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사건이 이제 강제추행 관련해서 제기되고 한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수사가 마무리된 셈인데요. 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어쨌든 이 권력형 성범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제 이유들로 주로 된 고소 고발들이 한꺼번에 수사되면서 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 어떤 수사와 기소가 훨씬 더 좀 미뤄진 측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 공대위의 입장도 어저께 나왔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재수사 핑계 하지 말고 빨리 기소하고 그리고 또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온라인 정기 당대회가 시작됐고, 자, 오는 30일에는 혁신위원회 혁신안 확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장혜영 의원께서는 정의당 혁신위원장 맡기도 하셨고, 그런데 혁신안에 대해서 부대표를 늘리는 게 혁신인가? 통합당 정강 정책보다 쇄신이 약하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혁신안의 어떤 일부 부분을 좀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의당의 이번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리더십의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정의당 정치인으로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늘 이제 마주하는 질문이 이제 포스트 심상정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사실 심상정 대표께서 어떻게
왜 이제 그런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인물이 되셨는지를 보면 일단 그 당사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 당 차원에서의 수많은 당원들이 지금까지 이제 기울여온 피땀 눈물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돼가지고 인물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그 심상정 이후에 우리 당의 리더십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체질 개선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마련을 했고요. 그런 이제 최종적인 혁신안이 당대회에서 잘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포스트 심상정 그 언급하셨지만, 네. 자, 그럼 이후에 뭐 당대표 선출도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 저 어떤 뭐 당내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지금 어떤 보이고 있습니까? 네, 굉장히 아직 가시적으로 막 이제 말씀을 하시기가 출마를 하겠다 이러긴 좋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이밍에 우리 당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브릿지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불확실성을 마주하면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정의당에서의 어떤 노말, 표준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새로운 표준. 네. 요즘에 얘기를 쓰자면 뉴노말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게 이제 함께 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리더십보다는 이 둘 사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기에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이 등장할 거를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변화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또 안 좋은 이건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고 박원순 시장 조문 논란 이후에 정의당 일부 당원들이 좀 탈당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탈당 상황 그리고 관련해서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될지 뭐 혹시 대책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이제 당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거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뭐 당을 이제 입당을 하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탈당을 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 그 자체가 아주 부자연스러운 건 아닌데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한꺼번에 떠나가시고 그런 건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당이라고 하는 게 한국 정치에서 포지션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뭐랄까요 예. 생각해야 하는 지점이라고는 보지만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들의 뭐랄까요 해석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번 당대회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 치러질 선거를 통해서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자, 이 정의당 의원 6분을 보니까요. 좀 어떻게 흥미롭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뭐 사선 의원이신 심상정 대표. 그런데 또 이제 뭐 게임업체 재직 경력도 있는 유호정 의원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영화 감독도 하시고 뭐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신 예, 장혜영 의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6분의 공통분모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이 정의당의 미래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공통분모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굉장히 저희를 묶어주는 것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이제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고, 특히 이런 재난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불평등이 훨씬 더 심화될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약자들, 이 존엄한 삶을 지켜내고, 오히려 재난을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길을 함께 찾아보자. 그 안에서 정의당이 어떤 새로운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 방향성을 찾는 데에서 저희는 서로 다르지만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이를테면 여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의원들과도 좀 어떤 같이 뜻을 모아서 뭐 또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캠페인 측면에서는 계속 어떤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예. 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더 극심해져 가는 이제 불평등과 뭐 재난 상황 속에서의 뭔가 부당한 차별들이 시민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국회 차원에서는 여당에서도 이상민 의원님을 중심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서 같이 병합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예. 당장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제 여당에서 어떤 그런 다문화위원회였나요?를 예. 중심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조속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자회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확실하게 이 법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과 맞물려서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등교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에서는요, 학교 전면 원격 수업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시간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네, 도 교육감님 앞으로 3주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 학교에서 전면 원격 수업이 시행되는 거죠? 예, 시행됩니다. 그럼 이게 지난 3월에 온라인 수업 당시로 회귀하는 상황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교직원분들 모두 어렵고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교육감으로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예.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 맞서 정부 당국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렵게 5월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예. 8월 이후 상황이 악화돼서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년 초 상황과 비슷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위중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면적인 원격 수업 전환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교육청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3분의 1, 등교, 이런 식으로 인원 조정하시면서 학교 밀집도를 낮췄고요. 등교 수업을 위한 노력을 하던 차인데, 이렇게 원격 수업 결정하게 돼서, 여러모로 사실은, 이를테면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들한테도 설명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상황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좀 답답하긴 하죠. 예. 2학기 개학하면서 수도권은 3분의 2, 또 예. 비수도권은 전면 등교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깜깜이 확진자가 늘고 있고 예. 또 언제 어디서나 감염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8월 11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 지역에서만 2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되었고 예.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확진자의 76%가 최근 2주 사이에 발생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감염병 대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신속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이번 수도권의 원격 수업 전환은 현재 국가적 위기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을 빠르게 종식하고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넘칠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학부모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문제에서는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건데, 이에 관련해서 어떤 뭐 지원책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원격 수업 전환으로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제 돌봄인데요. 예. 그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학기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 먼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예. 한실당 10명 내외로 분산 배치해서 방역에도 안전을 기하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리고 중식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고요. 또 원격 학습 도우미를 채용해서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원격 학습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안전한 속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열 체크라든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할 것이고요. 유치원과 관련해서 유아 돌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제공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어떤 뭐 원격 방식, 온라인 수업식으로 이제 전면 수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어떤 소외계층의 어린이들한테는 또 어떤 뭐 관련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 지급 부분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예. PC들을 대여해서 이미 이제 1학기 때 충분히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원격 학습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2학기 들어와서는 더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예. 또 선생님들이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의 노후 PC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함으로써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고요. 예.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학습 격차인데요. 네. 우리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에 대한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상담으로 학습 부진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학습 방법을 익히고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해서 학습 유형 진단과 상담 그리고 필요하면 병원 연계를 통해서 치료를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와 1대1로 개인 학습 상담 등을 시행하고 또 찾아가는 고등학교 온라인 학습 캠프 또 이음 러닝 열차 온라인 학습 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각자 배움의 속도는 다르지만 성장의 기회는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신다고요? 예. 예. 자, 지난 1학기에도 그 원격 수업을 뭐 잘 해보려고 했지만 뭐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학습 사이트가 뭐 과부하돼서 뭐 서버가 다운되거나 또는 뭐 기존 EBS 강의에 뭐 그쳐서 학습 동기 유발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이번에 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난 1학기에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게 돼서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현재는 초등 중심의 e학습터와 또 중등 중심의 EBS로 플랫폼을 구분해서 서버를 증설하고 예. 단계적으로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서 동시에 300만 명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전처럼 과부하로 접속이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해소가 됐고요. 예. 지난 학기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과 또 선생님들도 원격 수업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이고요. 네.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잇기 위해 짧은 시간에도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노력해 오신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가장 큰 자산이고요. 그동안 헌신해온 우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고3 수험생들은 원격 수업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어제가 수능 100일 전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좀 노고와 걱정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진로 진학 준비를 위해서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 활용되는 학교 생활 기록부 마감일이 오는 9월 16일이고 당장 네. 9월 23일부터는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교사들과 입시 상담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12월 3일 날 예정된 수능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가 수능 D100이고 그래서 수능 일정까지 이제 빠듯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사실 수능 재연기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 연기설이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뒤숭숭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써주신 우리 수험생들에게 먼저 힘내라고 응원의 말을 해주고 싶고요. 예. 12월 3일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안정세가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모두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각종 모임과 회의 등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원격 수업 결정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꽃이 넘치는 학교와 또 수능 준비로 그동안 애가 탔던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코로나를 종식하고 방역을 내가 방역의 주인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